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산회계 1급 115회 실무시험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다산컴퓨터이고요. 컴퓨터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고 제10기 회계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라 라는 메뉴이고요. 주어진 자료 외에 다른 항목은 입력할 필요가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자료를 그대로 입력해 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랩 프로그램을 들어오시면 회계관리 탭에서 재무회계로 들어오시고요. 기초정보관리에서 거래처 등록 메뉴를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 클릭해 주시고요. 거래처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일 아래쪽에 빈 곳에 클릭을 해주시고 거래처 구분에 일반 거래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반 거래처 탭과 금융기관 탭, 신용카드 탭 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일반 거래처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드 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유형은 동시 3번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소를 입력하실 때는 반드시 우편번호를 입력해라 또는 우편번호를 생략해라 라는 요구사항이 없을 때는 우편번호를 넣고 입력하셔도 되고 주소로 바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우편번호를 조회하고 싶으실 때는 여기 말풍선 눌러주시거나 또는 요 란에서 F2 누르시면 조회하실 수 있고요. 아무런 얘기가 없을 때는 우편번호 넣으셔도 되고 엔터로 넘어가셔서 바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입력을 다 하신 이후에는 주소란에 컷을 두지 마시고 엔터를 한번 더 치시면 이렇게 구동 컴퓨터 입력했던 다음 빈 곳으로 커서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기초정보관리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821번 보험료 계정 과목의 요 아래에 있는 적요를 추가 등록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보시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하라는 문제입니다. K랩 프로그램 들어오셔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오시고요. 코드가 나와 있을 때는 여기 가운데 코드와 계정 과목에서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찾아서 지시사항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코드가 나와 있다 그러면 코드란에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하시고 코드 821번 이렇게 치면 821번 보험료 계정 과목으로 바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금 적요란에 클릭하시고 대체 적요도 입력하실게요. (3번) 다음은 다산컴퓨터 주식회사의 올바른 선급금 선수금의 전체 기초 잔액이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가 있으면 올바르게 삭제 또는 수정, 추가 입력을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급금 계정 과목과 선수금 계정 과목에 대해서 거래처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정, 추가, 삭제 해당되는 것을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메뉴는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는 전기분 재무제표에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 들어오시고요. 선급금 계정을 찾아주시고 오른쪽에 거래처와 해당되는 금액이 나와 있고 아래쪽에 잘 보시면 차액이 빨간색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해당되는 계정 과목에 대한 입력을 마무리하시고 나면 이 차액이 없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액 수정해 주시고요. 공상 주식회사는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F2 조회 버튼 누르셔서 공상 찾아주시고요. 금액 입력하시면 아래쪽에 차액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선수금 계정 과목 들어오셔서 유수전자 금액이 210만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신곡 상사 금액은 50만원 그대로 두시고요. 세 번째, 대회전자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하셔야 되는데 금액만 0으로 만드시면 안 되고 완전히 삭제를 해주셔야 되니까 클릭하시고 왼쪽 상단에 삭제 버튼을 누르셔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2번 문제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전표를 입력하는 메뉴이고요. 일반 전표 입력의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7월 28일 거래 보겠습니다. 거래처 주식회사 경제전자의 외상매입금 230만원 중에 20만원은 당사에서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제받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상매입금 230만원은 차변에 적어주게 되고요. 대변에 지급어음 200만원을 기재하신 이후에 나머지 면제받은 것은 채무 면제 이익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K랩 프로그램의 회계관리 재무회계 전표 입력에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들어오시고요. 날짜 입력하시고 구분란은 아래쪽에 보시면 1번 출금, 2번 입금, 3번 차변, 4번 대변, 5번 결산 차변, 6번 결산 대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동으로 직접 일반 전표에 입력하실 때는 1번, 2번, 3번, 4번으로 구분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5번과 6번은 일반 전표 입력에서 처리되는 구분 번호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1번부터 4번 중에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되는데 1번의 출금 같은 경우는 오로지 100% 현금으로 나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메뉴이고요. 2번의 입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금 100% 입금되었을 때만 사용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3번, 4번 이렇게 차변 대변으로 구분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차변 들어가시고요. 외상매입금 찾아서 입력해 주시고 외상매입금은 거래처를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전자 찾아서 넣어 주시고요. 금액 입력하실게요. 대변에 지급어음 입력해 주시고 거래처 경제전자 똑같이 들어갈 때는 플러스 한번 누르시고 엔터 누르시면
거래처 코드와 이름이 똑같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거래처를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계정 과목 같은 경우는 반드시 코드와 거래처명이 둘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까지 확인하시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 수정해 주시고요. 대변에 나머지 금액은 채무 면제 이익으로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요. 9월 3일 하나은행에서 차입한 단기 차입금 8,2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246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라는 문제입니다. 단기 차입금 부채이니까 부채를 우리가 지급 갚았으니까 부채는 차변으로 오게 되고요. 부채에 대한 이자를 우리 쪽에서 거래처에 줘야 하는 것이니까 이자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9월 3일 입력해 주시고요. 3번 차변에 단기 차입금 찾아주시고 단기 차입금도 거래처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자 비용 넣어주시고요. 대변에 보통예금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을 하실 때 대차 차익이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잘 확인하시고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맞는지 확인하신 이후에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9월 12일 중국의 DOKY 사에 대한 제품 수출 외상 매출금 10,000달러에 대해서 회수를 했고요. 회수한 즉시 원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외상 매출금이 발생했을 당시에 장부에 적힌 금액은 달러당 1,400원으로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거고요. 요 10,000달러에 대해서 그리고 보통예금 같은 경우는 입금일 기준 1,380원으로 10,000달러를 곱해서 보통예금을 계산한 것을 확인하시고 두 개의 금액의 차이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 차익 발생한 것만큼은 만약에 차변에 더 적어져야 된다라고 할 때는 외환, 차손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 대변에 더 적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외환, 차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입력하시고 3번에 보통예금 걸어주시고요. 1,38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넣어주시고요. 대변에 외상매출금 거래처 찾아서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1,4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차변에 이렇게 더 적어야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차변에 외환, 차손으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7일 주당 액면가액이 5,000원인 보통주 1,000주를 주당 7,000원에 발행하였고 발행가액 전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라는 문제이고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며 신주 발행 전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100만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주 발행 비용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주식을 처리하실 때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금액을 계산하실 때는 액면가액으로 계산을 하셔야 되고 보통 예금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발행한 금액인 7,000원으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두 개의 금액에 대해서 차익이 발생을 하죠. 5,000원과 7,000원의 차익은 2,000원만큼 더 많이 발행을 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많이 발행한 것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아니라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을 했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면 이 금액을 먼저 제거 처리를 하신 이후에 주식 발행 초과금을 나머지 금액으로 잡아주시는 것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입력해 주시고요. 차변에 보통예금 7,000원에 발행한 금액으로 적어 주시고요. 대변에 자본금 5,000원으로 액면가액으로 기록해 주시고 나면 차익이 200만원만큼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 100만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변에 먼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먼저 제거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 제거 처리해 주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을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8일 당기분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1,200만원이 자동이체 방식으로 보통예금 계좌에서 출금되었습니다. 불입액 1,200만원 중에 400만원은 영업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금액이고, 나머지는 생산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서 이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이 나올 때는 계정 과목을 퇴직급여로 처리를 하셔야 되고, 퇴직급여로 처리를 하실 때 영업부는 판매비와 관리비 코드에 맞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생산부는 제조 쪽인 500번대 코드 번호를 찾아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8일 입력해 주시고요. 차변에 퇴직급여 제조 쪽에서 생산부 쪽에서 금액을 넣어줘야 되죠. 생산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금액인 800만원 걸어주시고요. 또 차변에 퇴직급여 이번에는 판매 관리비 800번대 퇴직급여를 걸어주시고 금액은 400만원, 나머지 대변에는 이 두 개 금액을 합한 만큼 보통예금으로 나가졌다라고 했습니다. 11월 12일 전기에 회수불능으로 일부 대손 처리한 은상전기의 외상매출금이 회수되었으며 대금은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라는 거래가 발생을 했고요. 전기에 대손 처리한 것은 분계가 대손 충당금이 있게 되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금액이 이렇게 대손 처리가 되었을 거고요. 이렇게 대손 처리된 것을 단기에 회수를 하였기 때문에 단기에 대손 충당금을 회수된 것은 대변에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예금 입금된 것은 차변에 이렇게 기록하는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바꿔주시고요. 차변에 보통예금 금액 250만원만큼 잡아주시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걸어 주셔야 되는데 대손 충당금 조회를 하시면 굉장히 많은 대손 충당금이 보이게 됩니다. 이 중에서 지금 문제에서는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회수가 되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코드가 108번, 그 다음 번호인 109번인 대손 충당금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르게 선택하시고 나서 금액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거래가 매입인지 매출인지 먼저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증빙서류가 세금 계산서인지 또는 카드인지 현금 영수증인지 또는 무증빙인지 이러한 증빙서류를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부가가치세가 만약에 10%가 있다 그러면 과세거래로 분류를 하셔야 되고 0%가 부과된 거래이다 그러면 영세와 관련된 거래이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아예 없다라고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면세에 해당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파악을 하시고 나서 문제에서 유형을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7월 3일 회사 영업부 야유회를 위해 도시락 1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이니까 매입 거래에 해당이 되겠고요. 현대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증빙은 카드가 해당이 됩니다. 빨리 부가세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부가세 3만 원이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 10% 부과된 과세거래, 그러니까 카과로 거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밑에 있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를 들어오시고요. 날짜 7월 3일 입력해 주시고요. 유형에 카과 57 카가 걸어주시고요. 품목에는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품목과 수량과 단가는 채점 대상이 아니고 아울러 분계 유형도 어떤 걸 하든지 관계없이 아래쪽에 회계 처리해야 되는 전표 입력 부분과 공급가액 부가세 그리고 거래처 전자 여부 그리고 유형과 날짜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수량 단가 넘어가시고요. 카가기 때문에 공급 대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력을 하셔야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분리가 되고요. 거래처 만나도시락 해주시고요. 그리고 카드를 선택했기 때문에 신용카드사를 선택하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F2 해주시고요. 현대카드 현대카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계 유형은 카드이기 때문에 4번 카드 해주셔도 되고 3번 혼합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4번 카드로 선택을 하시면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알아서 걸리게 되고 미지급금은 만다도시락이 아니라 현대카드사한테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래처가 현대카드사로 걸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것을 반드시 잘 되었는지 확인하시는 습관 들이시면 되겠고요. 영업부 직원들에 대한 도시락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 중에서 판매관리비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6일 제품을 만들고 난 후 나온 철 스크랩을 비사업자인 최한솔에게 판매하고
판매 대금 132만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수취했고요.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해당 거래에 대한 증빙이 아무것도 발급하지 않았고요. 계정 과목은 잡이익으로 처리를 하라 되어 있고 거래처도 입력하라라는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철 스크랩을 판매하고 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증빙이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유형은 14번 건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매출전표 입력 들어오시고요. 8월 6일 유형은 14 건별 해주시고 철 스크랩 해주시고 수량단가 넘어가셔도 되고요. 건별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카가처럼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로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 분리가 되고요. 거래처는 비사업자인 최한솔에게 팔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분괴는 현금이기 때문에 1번 현금 또는 3번 혼합 둘 다 정답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요. 제품 매출이 아니죠. 잡이익으로 하라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잡이익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29일 주식회사 선월제에게 내국 신용장에 의해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대금 중 5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처리하였고요. 서류번호 입력은 생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국 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거래이고요. 영세와 관련된 거래이고요.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세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금은 현금과 외상이 섞여 있기 때문에 분괴 유형을 혼합으로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날짜 바꿔주시고요. 유형에서 12번 영세로 해주시고 제품 판매 수량 단가는 넘어가셔도 되고요. 공급 가액에 520만원 넣어주시고 거래처 조회해 주시고요. 전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 입력해 주시고요. 영세와 관련된 거래를 입력하실 때는 아래쪽에 영세율 구분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 F2 조회 누르시면 내국 신용장에 의한 것은 3번 선택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서류번호 생략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엔터 넘어가시고 분괴는 3번 혼합해 주시면 되고요. 차변에 현금 있었습니다. 현금 50만원 해주시고 또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5일) 거래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우성유통에 제품을 판매한 거래가 되겠고요.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였고 세액 10%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과세 거래가 되겠습니다. 판매와 관련된 과세이니까 11번 과세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대금 중 800만원은 화엄공업이 발행한 어물 배서양도 받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성유통과 여기 다른 것이 확인되시죠? 그래서 받을 어음을 적으실 때 화엄공업으로 적는 것 잊지 마시고요.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외상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10월 15일 입력해 주시고요. 유형은 제품 판매와 관련된 과세 11번 해주시고요. 제품 판매
품목은 뭐 제품 판매 또는 제품 매출 관계없이 편하게 빠르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수량단가 넘어가셔도 되고요. 공급가액 1000만원 그리고 세액 넣어주시고 거래처 우성유통 네, 찾아주시고요. 전자란에 보시면 전자에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1번 전자 선택해 주시고 분계는 3번 혼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매출은 넘어가셔도 되고 차변에 받을 넣음 에서 금액 일단 수정해 주시고 난 이후에 거래처도 수정을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거래처 하움공업으로 바꿔 주셔야 되고요. 또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매출금으로 거래처는 우성유통으로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 아래쪽에 보시는 받을 넣음이 화음공업으로 걸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30일 거래 보겠습니다. 미국의 마크사로부터 수입한 업무용 컴퓨터와 관련하여 인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당좌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만 하라 라고 되어 있을 때는 유형을 수입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30일 바꿔주시고요. 유형에 55 수입으로 해주시고 컴퓨터를 수입했습니다.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공급가에 600만원 해주시면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이렇게 수입 거래와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된 거래를 입력하실 때는 공급처명에 반드시 세관장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 세관으로 걸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수입 세금 계산서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 여부에서 0, 부로 선택을 하셔야 되지만 아마 그 해당 답에는 전자 여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요즘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현실을 반영을 해서 문제에서 전자라는 말이 없지만 전자를 여로 해도 답으로 인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 입력하실 때 엔터 넘어가셔도 관계없습니다. 3번 혼합 선택해 주시면 부가세 대급금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대변에 이 부가세 대급금을 당좌예금에서 계좌에서 이체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좌예금 찾아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2일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직원들의 휴게 공간에 간식을 비치하기 위해서 두나가일로부터 샤인머스켓 등을 구매하면서 구매대금 27만 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고요. 지출 증빙용으로 현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빨리 부가가치세 부분에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죠. 부가가치세가 부가가 안 되어 있으면 얘는 면세, 현면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12월 2일 날짜 해주시고요. 매입한 거래와 관련된 현금 면세이기 때문에 현면 62번으로 걸어주시면 되고요. 품목은 간단하게 간식 적어주시면 되고 현면 금액 27만 5천원 걸어주시고요. 거래처 두나과일 입력해 주십니다. 분계는 현금이기 때문에 1번 현금 하셔도 되고 또는 3번 혼합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대신에 직원들 간식이니까 계정 과목을 복리후생비 그리고
직원들 중에서도 공장 직원들에 대한 휴게 공간의 것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중에서 제조 511번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이 나간 거래이니까 현금으로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과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라 라는 문제이고요. 이렇게 4번 문제는 정정하라는 문제가 크게 두 개로 나오게 됩니다. 두 개 유형 중에서 이제 파악을 하실 때 매출 전표와 관련되어서 이제 파악을 하실 때는 문제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언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있거나 또는 증빙서류 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 와 같은 증빙서류가 언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전표 입력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항목들이 보인다. 그러면 매출 전표에서 수정하시면 되고 부가가치세 언급이라든지 증빙서류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는 일반 전표에서 입력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시면요. 11월 1일 주식회사 호수의 주식 1000주를 단기간 차익을 목적으로 현금으로 취득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발생한 수수료 12만원을 취득원가에 포함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기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이 되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에서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포함을 하시면 안 되고 수수료 비용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수수료 비용이고 얘는 900번대 영업의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수정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들어오셔서 날짜를 11월 1일 11월 1일로 찾아주시면 단기 매매 증권에 보시는 것처럼 수수료가 포함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단기 매매 증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수정해 주시면 대차 차익이 발생을 하죠. 나머지 차변의 수수료 비용으로 수수료 비용 중에서 영업의 비용 900번대 번호 984번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특히 수정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은 대차 차익이 여기에도 안 보여야 되지만 대차 차익이 여기에도 발생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발생한 원인은 여기 전표 번호가 다르게 입력이 되었을 때는 이 부분에 차익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차 차익은 없는데 여기에 발생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셨으면 전표 번호를 빨리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11월 26일 원재료 매입 거래처의 워크숍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들바람으로부터 현금으로 구매한 선물 세트 8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를 했는데 보시면 원재료 매입 거래처의 워크숍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항목 보이시죠? 그다음에 요거는 그 매입 거래 중에서 거래처에 접대를 한 것이죠. 기업 업무 추진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거래는 54 불공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요거 확인하신 이후에 매매줄 전표 입력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전표 입력 들어오셔서요. 날짜를 11월 26일로 변경해 주시면 유형의
과세로 처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입의 과세가 아니라 원재료 매입 거래처의 워크숍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54 불공으로 처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나면 여기 아래쪽에 불공제 사유 F2 해주셔서 거래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4번에 기업 업무 추진비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 하시고 나면요. 분계 유형의 혼합 그대로 두시면 되고 원재료로 두시면 안 되겠죠. 여기에는 기업 업무 네, 추진비 중에서 제조 쪽으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원재료 매입처 거래처가 원재료 매입처로 되어 있을 때는 제조 쪽으로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액은 네, 그대로 두시면 되고 대변에 네, 현금으로 구매를 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결산 자료와 관련된 메뉴가 되고요. 12월 31일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1,463만원, 매입세액은 2,286만원, 환급세액이 823만원이 있고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처리를 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결산자료 입력을 할 때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분계를 하실 때는 일반 전표에서 결산자료 분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매출세액과 관련된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이 되고요. 매입세액과 관련된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이 됩니다. 매출세액과 관련된 부가세 예수금은 원래 대변에 있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결산 분계 시에는 차변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들어오셔서요. 결산일 결산 분계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날짜는 12월 31일로 해주시고요. 3번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매출 세액과 관련된 부가세 예수금은 차변으로 옮겨주는 분계를 해주시고요. 대변에는 매입세액과 관련된 부가세 대급금을 차변에 있던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으로 옮겨주는 분계를 하시고 나면 차액이 823만원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를 확인했을 때 차변에 더 적혀야 됩니다. 환급세액과 관련된 계정 과목은 미수금으로 처리해 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1일에 로베전자에 3천만원 상환기일 2025년 9월 30일을 대여를 하고 연 7%의 이자를 상환일에 원금과 함께 수취하기로 약정하였다. 결산 정리 분계를 하라. 이자는 월할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베전자에 3천만원을 대여 우리가 빌려주었고요. 여기에 대한 이자 7%를 상환일이 25년 차기죠. 차기 9월 30일에 원금과 함께 수취하기로 약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결산분계에서 이자가 발생을 한 부분을 파악을 해보시면 10월 1일이죠. 10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단기에 해당되는 이자가 발생을 하고요. 나머지는 차기 이자가 되겠죠. 9월 30일 이렇게 했을 때 이 단기에 해당되는 이자를 언제 받기로 했냐면 상환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차기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 이자를 차기에 처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단기에 발생한 것을 못 받은 것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차변에는 미수 수익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대변에는 이자 수익 계정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미수 수익과 이자 수익으로 분개를 하실 때 월할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하실 때는 여기 금액, 대여 금액인 3천만 원에 연 7%를 먼저 곱해 주시고 여기에 단기에 해당되는 10월, 11월, 12월 총 3개월이죠. 3개월을 12분의 3이라는 월날로 계산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31일 결산분계 그대로 이제 처리를 하겠습니다. 차변의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월날 계산한 금액을 계산을 해주시고요. 대변의 이자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분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31일 현재 신한은행의 장기 차입금 중에 일부인 1,300만 원의 만기 상환일이 1년 이내에 도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 차입금이 1년 이내에 도래를 할 때는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하는 분개를 해주셔야 되고 장기 차입금이 유동성 장기 부채로 넘어가니까 장기 차입금을 차변으로 입력해 주시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장기 차입금 걸어주시고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는 계정 과목이고요. 장기 차입금 1,300만 원에 대해서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 이 유동성 장기 부채도 신한은행 거래처 똑같이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조회와 관련된 문제가 되고요. 조회하여 알맞은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해 하시면 됩니다. 6월 말 외상매입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정 과목과 거래처명이 나온 장부를 조회하실 때는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재무회계 탭에서 장부관리에서 거래처 원장 들어오시고요. 날짜는 6월 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6월 마지막 날짜로 조회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상 매입금 자료라고 했으니까 계정 과목 외상 매입금 찾아주시고 거래처를 조회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거래처 부분에서는 엔터 넘겨주시면 되고요. 외상 매입금 잔액이 가장 많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액 외상 매입금에 대한 잔액이 가장 많은 금액은 3,660만 3천원 해당되는 민선전자가 되겠죠. 이게 답으로 도출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1분기 1월부터 3월 중에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소모품비 지출액이 가장 적게 발생한 월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계정 과목이 나오고 가장 적게 발생한 월,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이라는 문제가 나올 때는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장부관리에서 총계정 원장 들어오시면 되고요. 1월부터 3월까지 조회를 해주시고 계정 과목에서 소모품비
조회를 해주시면 되는데 판매비와 관리비의 소모품비이기 때문에 830번 선택해 주시고요. 두 번째도 똑같이 830번 소모품비로 조회를 해주시면 가장 적게 발생한 소모품비는 비용 계정이 되죠. 비용이 발생하는 곳은 차변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차변에서 가장 적게 발생한 금액은 80만 원이고 월은 2월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2024년 제1기 확정 신고기간 4월, 6월 중에 하위 일렉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의 총 매수와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자, 세금 계산서의 총 매수라는 항목이 보일 때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는 메뉴로 들어가셔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위에 회계관리가 아니라 부가가치 탭으로 들어오셔서요.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찾으셔서 클릭하시면 되고요. 1기 확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4, 5, 6 입력해 주시고요. 4월부터 6월까지 조회를 하시되 여기에서 조회하시고 나면 탭이 매출 탭과 매입 탭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하위 일렉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 하위 일렉이 발급한이니까 매입 탭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입 탭으로 들어오시고 나면 아래쪽에 보시면 하위 일렉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위 일렉으로부터 매수는 2매 그리고 금액 중에서 공급가액과 세액 중에서 문제에서는 매입 세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세액인 44만 원을 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회 문제를 푸셨으면 이 실무 프로그램 아래쪽 왼쪽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라는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서 상단에는 이론 시험에 대한 답을 내가 푸른 답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실무 답안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답인 민선전자 적어주시고요. 금액 적어주시고 2번 답인 2월과 80만원 적어주시면 되고 3번 도매 44만원 입력하신 이후에 닫기 그리고 최종적으로 답안 저장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실무시험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